사명문 읽어주세요. 예, 저 백난현은 삶을 글에 담아 영향력을 전하고 싶은 3040 주부 직장인에게 신뢰, 성장, 열정을 바탕으로 개인저서 출판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게 뭐예요? 삶의 글을 담아 영향력을 전하고 싶은 3040 주부? 주부들이 삶의 글을 담아 어떤 영향력을 주고자 할까요?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책으로 펴서 독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겠군요. 네네. 자, 대표 컨텐츠 리스트 질문들을 좀 볼까요? 40대 공무원이시군요. 책 쓰기 관심이 없었던 제가 책을 써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 지금 작가가 되기 어떤 뭐부터 시작할까요? 질문이 너무 디테일하죠?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은데 작심삼일을 반복하고 있는 직장인이네요. 실천 의지가 약한 사람이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공조책 읽고 퇴고 중이시군요. 첫 번째 책을 읽었던 지인이 첫 번째 공조글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요. 퇴고 중인 제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마련이죠. 그죠? 네.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아주 많이 100개 이상 만드셔서 고객이 가진 문제나 고민을 고객보다 난현 씨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콘텐츠 코칭 수가라 하면서 몇 가지의 질문을 좀 인터뷰 질문합니다. 본인의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콘텐츠란 자신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을 쓰라고 권유할 때 또는 책 쓰기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받았을 때 예비 작가인 고객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칼럼 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칼럼 발행은 저의 브랜드를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 솔루션 3가지 만드는 일인데요. 물론 질문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질문도 독자의 상황에 그리고 고객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솔루션 제시도 수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런 고객인 그 작가님 입장에서 책 쓰기 어려움을 예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책 쓰기 운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3가지 칼럼으로 발행하니까 저에게도 글쓰기 연습이 되었습니다. 네, 동시에 마케팅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솔루션으로 칼럼을 쓰신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맘카페,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 있는 플랫폼에 올려서 공익적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나는 씨가 준비하신 핵심 콘텐츠 한 가지 소개를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소개와 함께 질문과 솔루션 설명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네, 저의 고객은 삶을 글에 담아 영향력을 전하고 싶은 3040 주부와 직장인입니다. 고객의 질문 한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40대 교사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3월 신학기를 시작하고 나니 매일 글 쓰던 루틴이 깨졌습니다. 바쁜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글쓰기 루틴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하죠. 네. 자, 한번 솔루션 3가지 설명해 주세요. 네, 솔루션 3가지. 첫째, 매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째, 매일 얼마나 쓸 수 있으세요? 셋째, 언제 쓰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하시는 작가님이 매일 쓰는 이유를 알면은 아마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실 것 같은데요. 그 작가님께서 쓰는 이유가 본인을 위한 기록인지 아니면 독자를 돕는 글인지가 중요합니다. 2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독자를 위한 글이라면 분명 매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 이틀 글을 안 쓰고 건너뛰게 되면 작가님의 글을 기다리는 독자는 작가님이 궁금해질 겁니다. 혹시라도 무슨 아프신 건 아닌가 이런 염려까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독자는 작가님의 글로 인해서 오늘 하루 힘을 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쓰는 이유가 돕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작가님은 매일 쓰는 루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둘째는 매일 얼마나 쓸 수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분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3월 바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바쁘지만 매일 쓰려고 하고 있고요. 평소에 A4 용지 한 장을 쓴다면 저 같은 경우는 반 장이라도 줄여서 블로그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량이 부족한 걸 알잖아요. 그러면 작성 중이라고 해시태그도 달아 붙이고요. 내일 이어서 써도 되기 때문에 분량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매일 쓰면요, 작가님의 뇌는 매일 쓰는 사람이다 라고 인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분량을 줄여서라도 매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면요,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뒷부분에 보면 습관은 두 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루틴을 유지할 때 적이 있잖아요. 그 적은 한 번, 두 번 빼먹는 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신학기가 바쁘지만 쓰는 분량을 줄여서라도 매일 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언제 쓰시겠습니까? 네, 시간에 대한 건데요. 우리 24시간 모두 공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쓰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도 바빠요 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5분 쓰라고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분 쓰라고 하면 작가님 입장에서 에이? 꼴랑 15분? 이러면서 나중에 쓰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15분 동안, 하루에 15분인데 15일 동안 글 쓰도록 하는 챌린지를 8기째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10명을 모집하면 2명이나 3명만 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15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커피도 드리는데 커피를 못 타가세요. 그래서 15분 글쓰기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매일 쓰는 이유,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언제 쓸지 이거를 확인하면 작가님은 루틴을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감성적인 질문인데 아주 명확하게 단문으로 솔루션을 탁 내셨네요. 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네. 컬럼으로 올라가 있고요. 네. 이렇게 열심히 콘텐츠를 발행하시면 3개월 내에 어떤 상황이 생길 것 같이 사업적인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 얘기해 보세요. 네, 저희 백작 책쓰기 클래스는 현재 33명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10명의 작가님을 추가로 모시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책 쓰고 계신 작가님 중에 개인저서 6명이 퇴고나 투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출간 계약 3명을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솔루션 만들고 칼럼 발행을 30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3개월의 목표를 명확하게 두셨습니다. 콘텐츠 코칭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랑 씨는 워낙 잘하셨어. 근데 저한테 왔을 때도 이미 태도나 이런 게 아주 우수하셨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50%? 네, 50%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콘텐츠 코칭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 대표나 사장 이런 마인드보다는 좀 선생님 마인드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님들께 안내를 하면 저를 다 따라와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콘텐츠 코칭 덕분에, 네, 콘텐츠 코칭 덕분에 이제 작가님들을 이제 고객으로 보면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50%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차이가 좀 명확한가요? 사장 마인드와 선생님 마인드. 여전히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장 마인드는 뭐예요? 사장 마인드는 우리 작가님들께서 만약에 오늘 수업을 못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마인드는 왜 못 들어오지? 내 수업이 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사장 마인드는 내가 어떤 점이 부족했지, 내가 조금 더 도와드릴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태도가 다르네요, 그죠? 네. 네. 지금 1인기업 과정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네. 저랑 이렇게 통화도 매주 저랑 통화한 시간이 아마 희훈이 아빠와 대화 나누는 것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떤 도움이
어떤 것들을 얻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교수님과 멘토링을 통해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질문은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교수님 덕분에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목표 관리, 매일 목표 관리가 우선순위라는 점 깨달았습니다. 체크리스트도 알려주시고, 또 목표도 조금 더 상황에 따라 더 추가되어야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이제 질문이 중요하고 목표 관리가 우선되며 성장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장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성장이 아니고 그냥 루틴대로 이루어가는 성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즐기는 그런 자신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1인 기업 하는데 콘텐츠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네, 저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적극적인 자세로 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 생산을 통해서 제 삶도 적용할 수 있고요. 제 삶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이 흔들리지 않고 1인 기업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저의 의지를 가지도록 해줍니다. 맞아요. 콘텐츠는 결국은 이제 열매와 꽃을 만들어내겠지만 그 전에 먼저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죠? 네. 블로그 콘텐츠 주소 이렇게 프리미엄 블로그 이렇게 하셨고요. 네. 개인 카페 100개 하셨고 블로그에 10개 이렇게 하셨고 3개월 목표는 30개가 뭐가 30개예요? 네, 콘텐츠 발행 솔루션 칼럼 발행 그래. 30개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개월 뒤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 프리미엄 콘텐츠 되어 있죠? 네. 프리미엄 콘텐츠 이렇게 잘하죠. 100작 책쓰기 클래스에다가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를 열심히 올리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네이버도 이제 일반 블로그보다 프리미엄 콘텐츠로 갈 전략들이 좀 많이 농후해 보이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란영